자, 퓨전 36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요 부분에서 데이터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저의 사용자의 데이터 보관, 프로젝트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디자인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자, 그런 파일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요건 세이브, 그 다음에 되돌리기, 다시 돌리기. 자,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계정이 나와 있을 거고요. 클릭을 하셔서 프리퍼런스 같은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요 오토데스크 퓨전 360의 환경 설정들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랭귀지 같은 것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 외 왼쪽에 메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다룰 때 한번 보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헬프 메뉴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케치,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툴바, 뭐 도구들이 있는 도구 막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델, 패치, 렌더,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리드 모델링을 하느냐, 뭐 서피스 모델링을 하느냐, 뭐 이미지 제작을 해야 하는 렌더링 과정으로 들어가느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시뮬레이션을 딱 누르게 되면은 요 메뉴들이 해당 시뮬레이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바뀌고 또 모델로 클릭하면은 모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바뀌게 돼요. 자, 요런 메뉴들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3D의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마우스로 이 3D 화면을 어떻게 다루느냐, 자,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3D 프로그램을 다뤄보셨던 분들은 손쉽게 뭐 몇 번 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런 3D 부분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꺼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Setup이라고 하는 부분에 Default Unit이라고 해서 요거는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자, 밀리미터부터 해서 센티미터, 미터, 인치, 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 값인 밀리미터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마우스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펜이라고 하는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펜, 줌인과 줌아웃,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오빗이라고 해서 화면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볼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Getting Started는 좀 화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접어놓도록 할게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뷰 큐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주사위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론트, 탑, 뭐 라이트, 버텀, 뭐 레프트 이런 식으로 주사위의 각 면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은 이 도면을 위쪽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3D라고 하는 거는 360도 사방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방향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확하게 볼 때는 탑이라고 하는 부분, 정면에서 정확하게 볼 때는 프론트라고 하는 부분, 우측에서 볼 때는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정확하게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요 주사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를 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프론트, 탑, 라이트 사이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요 모서리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옆면 같은 부분도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방향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자, 그런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 큐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뷰 큐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게 돼요. Go Home이라고 하는 거는 원위치입니다. 원위치를 시킬 때 이걸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3D 부분에 어떤 물체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직교와 원근과 직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소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직교 모드라고 해서 정투상에서 봤을 때 투시가 없어서 이 모델링의 편차가 전혀 없어요. 근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는 원근 모드, 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원근 모드거든요. 그래서 정투상에서 봤을 때 투시가 있어서 모델링에 약간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 위드 오소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원근과 직교 모드라고 하게 되는데 정투상에서는 직교 모드 오소그래픽으로 보여주고 홈뷰 원위치에서는 퍼스펙티브 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델링의 형태가 조금씩 틀리게 보여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때, 그러니까 원근감 같은 게 표현이 잘 돼 있고 그런 거를 볼 때는 퍼스펙티브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직교 모드라고 하는 오소그래픽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세팅을 좀 틀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왼쪽에 보시면 브라우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으신 부분은 화살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뷰 부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탑, 프론트, 라이트, 홈 이렇게 볼 수 있는 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닛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진이라고 해서 원점이죠. 이것도 화살표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 X 그리고 Y, Z 이런 여러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목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후에 우리가 오브젝트 만들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리진 원점 여기가 이제 오리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전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표시 전구, 라이트 벌브라고 해가지고 요런 부분을 보거나 숨기거나 할 때 요거 전구가 켜져 있으면은 본다는 거고 클릭해서 끄면은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오리진을 보이게 하겠다, 안 보이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어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옵션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New Component, Create Drawing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뭐 이런 거 오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또 다른 메뉴들이 나오고요. 유닛 같은 것도 뭐 라이트 홈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가지고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업 화면 상에 그냥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작업 메뉴, 영어로 하게 되면 마킹 메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때 좀 더 빠르게 어떤 선택 같은 거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Repeat, Restore Named View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계속 바뀝니다. 요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실행했었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치에서 제가 라인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라인을 또 그리려고 해요. 물론 스케치에 들어가셔서 라인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L을 눌러서 라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화면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라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다시 반복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epeat 라인이라고 나오게 되죠. 뭐 사각형을 만드는 메뉴를 실행했으면은 바로 다음번에 또 Repeat 또 사각형 만드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에 실행했었던 명령어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자주 실행하는 명령어나 실제 실행이 가능한 명령어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또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스케치, 크리에이트, 여기 있는 메뉴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orbit, 그리고 look at, 그리고 pan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세팅, 그 다음에 그리드 앤 스냅, 그리고 뷰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디스플레이 세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면을 펜으로 이동하거나 오빗으로 돌려보거나 뭐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할 때 여기 있는 메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 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세팅을 눌러서 비주얼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리드를 뭐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요런 포인트에 잡히는 이렇게 마우스가 탁탁탁 걸리는 스냅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뷰포트를 뭐 나눠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어하는 부분은 마우스로 할 거니까 굳이 뭐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 없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디스플레이 세팅이나 그리드, 스냅, 뷰포트, 자,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여기 밑에 부분이 좀 잘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작업을 좀 해 보려면 화면을 원래대로 홈으로 하고요. 자, 스케치 팔레트는 숨겨주고, 자, 아예 스톱 스케치를 하고요. 일단은 화면에 사각형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바닥면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돌출을 사용을 해서 요 면을 위쪽으로 뽑아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뽑아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화면을 표현을 하느냐가 여기에 있는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쉐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음영 처리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살짝 밝고 색깔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게 육면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음영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쉐디드인데 위드, 히든 엣지, 숨겨진 엣지가 보이게끔, 자, 보시면 우리 눈으로는 사실상 여기에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들은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히든 엣지를 보이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클릭을 하셔서 비주얼 스타일 부분에서 뭐 쉐디드 위드 비저블 엣지 온리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쉐디드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하게 되지만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링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엣지를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엣지들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비주얼 스타일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들어가서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environment는 어떤 화면의 환경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잘려서 안 보이실 텐데 다크 스카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토부스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요. 자, 포토부스는 흰색 화면에 이렇게 밝은 회색 오브젝트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위쪽에 있는 다크 스카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화면에 검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니까 뭐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실 때나 아니면 밝은 데서 작업을 하실 때나 이런 엔바이러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서 보기 편한 형태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 세팅을 클릭하셔서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펙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상에 어떤 효과들을 표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뜻하게 돼요.